상황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호광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와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경북의 현실 속에 도정 전반에 대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 대책과 사과 재배 기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과수농가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참외와 딸기, 수박 같은 하우스 작물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라는 불확실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 초부터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냉해 예방을 위한 열풍 방사팬 가동에 쓰이는 유류를 연쇄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님, 기후 변화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충해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결국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물가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접해서 사과가 전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보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생산량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과 가격 폭등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기후 변화로 연료화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5대 사과 주산지 기준 930헥타르인 사과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정선, 양구, 영월, 평창 등의 2000헥타르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강원도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저희 청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추세와 열정은 놀랍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몇 년 전부터 압축형 재배 기술을 실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를 사과 주산지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에 연일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전국 사과 최대 생산지라는 지위는 기후 변화에 맞춰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도 압축형 방식의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재배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스마트 재배 기술과 비가림 재배 방법 등을 도입하는 등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가림 재배는 저온 피해, 조류 피해, 탄저병이나 폭염 피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조속히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90년대 중반에 신화전 경북형 사과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경북에 다시 한번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사과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다시 경북 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을 과감히 도입하는 등 우리 경북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화수 산업의 기술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수입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는 향후 사과 수입의 추진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첨단 유공자 보훈 예우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의 바탕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2009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만 원씩 10년 동안 증액 없이 지급을 하다가 지사님 취임 이후에 2019년에 3만 원으로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난해에는 6.25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월남전의 경우 올해부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참전 명예수당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 미망인에게는 일부 광역시도와 도내 전체 시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래 경상북도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참전 유공자분들이 월등히 많아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나라를 구하고 이영만이 월남에서 흘린 피땀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참전 영웅들을 이용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월남 참전 6.25 참전 유공자들을 제대로 살피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라의 부름에 대답하겠습니까? 작년 부산에 한 80대 참전 유공자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창거리를 훔치다 잡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나라를 지킨 그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번영은 참전 유공자의 피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임을 지사님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하다 보니까 참전 유공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시군에서는 수당 지급액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시군을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것은 알지만은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평생 문제로 서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내 시군에 따라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금액이 다른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경상북도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북도에 주도하여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참전 명예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지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현재 동원의 생존에 계신 참전 유공자는 12,000여 분으로 그중 6.25 참전 유공자는 90대 이상이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월남전의 경우도 대부분이 70대 끝자락에서 80대 이상으로 그 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예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루빨리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경북도의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차등 없는 지원과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경북도 차원의 수당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에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해과학자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해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주거단 조성과 건축비에 480억, 운영비에 100억, 이렇게 총 580억을 투입해서 은퇴한 과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이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 그리고 충북도의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사업의 경우 사업성 자체가 낮아 현재 보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의 경우 2023년 기준 공실률이 85%에 이르고 운영 적자만도 50억 가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과 유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화해과학자 마을 사업에 대해 본의원은 성공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라 돈만 16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적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국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율은 고작 20%, 5곳 가운데 4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코로나 탓을 합니다. 그동안 적자가 27억 원이나 쌓였고 사업 운영자 몫의 건설비 자부담금 86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최근 국회에서 맡고 싶지 않은 사업을 정부 요청으로 떠안았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경북도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50여 명 수준의 은퇴과학자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개인별 전공 분야와 다른 과학자들이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낮은 연구비로 경북도의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와 제대로 된 산업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경북도청 신도시는 여타 대도시와 비교해도 정규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은퇴 과학자들의 필수 요건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록 은퇴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나 낮은 연구비 지원에 임시주거 제공 수준의 유인책만으로 신도시 내 거주를 유도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들을 공실이 계속되고 막대한 운영비가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데
이런 타 시도의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결국 도만에 차별화된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대상인의 은퇴 과학자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북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2년도에 시작된 전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금년 4월까지 경북도의 폐교 수는 총 731개소로서 전국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차지할 만큼 우리 도의 폐교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욱이 2024년 전국 초, 중고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 490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8개소, 한 명인 학교가 32개소로 전체 초등학교의 11%나 되고 앞으로의 우리 도의 폐교 수는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리 중인 251개 폐교 중에 57개소는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하고 미활용 상태이고 이 중에 10년 이상 된 것도 35개가 됩니다. 또 이들 폐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물이 되고 우범지역화되고 또 관리 비용도 연간 2억 원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처럼 미활용 폐교 운동장이 풀이 얼음기만큼 자라면서 야생 유해 조수들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 중인 폐교들도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2019년까지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사용하다 운영 부진으로 지금은 미활용 중인 봉화군의 모 붕괴와 같은 사례도 있고 또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 영주시 모 초등학교와 같이 미활용 중인 폐교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기도 하고 그의 허가 목적을 벗어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 참여도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관리 2024 폐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체 활용, 대부 등 주로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추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노천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너무 활용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각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9년 폐교된 이후 수련원과 레프팅 업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들이 뛰어놀던 학교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폐허가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기도 싫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쓰지 않으면 빨리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 농지를 만들든지 해줘야지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기도 싫고 좀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폐교관리협의체와 폐교재산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필요할 때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근본적인 폐교 활용보다는 폐교재산의 평가와 처리 등 주로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노천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미활용되거나 매각도 쉽지 않은 폐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의 무단 사용이나 허가 목적의 활용, 계약 후 미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교 관리와 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전담기구나 관련 조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경북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정 의원님이 본부장으로 질문하실 때 혹시나 걱정이 많을까 싶어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꿈이 시민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리는데 완충 지역을 충분히 만들고 시뮬레이션 다 해서 70에이커 정도 되면은 옆에서 대안을 쓰면 되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야 됩니다. 공항에 와서 경북이 부자 되려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피해가 크면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대구에서도 오래전부터 보내려고 노력한 거고 이것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공공항을 다 이전합니다. 광주공항, 수원공항. 그 다른 지역은 지금 협상이 잘 안 돼가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모두 일을 써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이 안정적인 사과 생산 확보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화해과학작물 조성사 성능력 추진, 도내 창조문사 공원의 예우에 관한 방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 농수산위원이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많은 정책 대안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도내 농업기계화 장려를 위해서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정부의 면세율 지원이 불가능하던 다축형 사과원의 농작물 재보험 가입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어서 우리가 조항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그래서 애플플레이션 사과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과 때문에 다른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과 가격이 올랐지만 사과 농민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더 답답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성공한 분들은 몇 년치 농사 지었다 하는데 대부분 농가가 피농을 했기 때문에 값이 아무리 오래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답답합니다. 사과값이 비싼데 왜 우리 농민들은 돈이 안 되느냐. 물론 유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 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봤는데 올해도 또 기후가 좋지 않아서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정말 걱정입니다. 피해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과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십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다 출범을 하고 이것도 노지 스마트팜 안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배 방향을 좀 바꾸고 그 대신에 이 농산물은 항상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은데 중간 마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요. 사과 현재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데 사 먹는 사람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우리 도의원들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 관련해서 가격도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과는 대구 사과였잖아요. 대구는 그런데 지금 대구는 없잖아요. 지금 경산 거의 없습니다. 대구라고 하면 경산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대구 능검이라 이러는데 대구 능검 자체가 지금 그래서 청송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주가 잘 되고 안동이 잘 되고 문경도 잘 되고 우리 북부 지역이 잘 됩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거는 기후 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그 대신에 우리 다른 과일을 또 연구해서 남쪽에는 아열대 과일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보니까 사과 면적이 우리는 34,000헥타인데 한 98,000,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축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량은 우리 3배더라고요. 헥타당 58톤, 우리는 헥타당 16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과농, 우리도 지금 경북도 사과, 강원도 농사 짓는 분들이 경북에서 다 배우고 있고, 영주에 어느 농가를 갔더니 강원도에
그 농지를 많이 샀더라고요. 사가지고 강원도 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분들은 경북에 농사 짓는 노하우를 배우는 게 자기들이 그 목적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 보니까 우리가 또 뒤처진 면이 있으니까 선진 농법을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얼이 뭐 사과 농사뿐만 아니고 그 농업의 전문가시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또 연구를 같이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사과 농법을 좀 더 선진화해서 기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방법으로 비가림이라든지 뭐 노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다축 제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지원 방법 이런 것들 좀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해과학자 마을 다른 데 실패했는데 되겠느냐,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그 대신 우리 경북연구원에 적을 두고 아까 4천만 원 가지고 누가 오겠느냐 하는데 이분들은 그 집을 잘 짓습니다, 일단. 그럼 왜 집을 잘 짓느냐? 천연주택을 짓자. 도에서 직접 천연주택을 돈이 좀 들어서 한 50가구 짓고 그것을 공동 커뮤니티 만들고 해놓으면은 하회마을이 600년 갔는데 600년 후에 우리 다시 제2의 하회마을 하나 만들자. 그거 누가 살 거냐?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살고 갔다. 저 김모한 포항공대 총장님을 우리가 2호로 모셨습니다. 지금 세 분을 모셨는데 2호로 모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도 없으니까 못 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과학자 소개를 좀 해달라. 과학자 잘하는 사람 소개만 한 사람 해줘도 깜깜한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난양 공대라고 그 공대가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포스텍을 보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나니까 그 아시아에서 1등이죠. 그 조남준이라고 부총장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부총장 우리가 항공 특강을 하고 울릉도에 우리가 학과를 만든다니까 그분이 울릉도 씨앗, 울릉도 돌 이런 관심이 많다. 직접 내가 울릉도 가서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울릉도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어떤 걸 또 만드느냐? 울릉도 고래성 물. 이게 세계적이다. 고래성 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이 굉장한 상품 가치가 있다. 그것만 해도 거기 성공하면은 과학자 마을 그분 뭐 1년에 4천만 원 들인 거 10년에 4억인데 이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와서 코치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울릉도는 그분들이 학과를 만든다니까 울릉도 우리 도의원들 오늘 안 왔습니까? 울릉도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하는 학생이 평균 10여 명 정도인데 13명 원래는 35명이 지원했대요. 왜? 한동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 그만큼 열기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마을은 마을대로 문화유산을 만들고 거기에 온 분들을 여기 와서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주면 됩니다. 아이디어만.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언스 빌리지는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분양을 받아가 들어가 살아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서울 같은 데 좋은 데 있는데 왜 지방까지 가서 사느냐. 내 과학자들이. 여기는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든지 한두 번 오시든 아이디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이미 한 분이 사람만 소개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면 어디에 누가 있느냐. 그것만 소개해주면 우리 그분을 찾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니까 도의원님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돈에 비해서는 나눠가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성과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참전경사 보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드리려 했는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와서 월남상전도 만원 받는 것을 1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상전도 우리도 10만 원 해도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신임 말씀대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니까 월남상전은 6.25 참전보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1년에 만 원씩 올립시다. 일간 만 원씩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미망인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새로 검토하고, 또 도내 각 시군에 전부 다르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도내 시군이 형편이 다 다릅니다. 잘 사는 법이 있고 못 사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도를 많이 올리면 다른 시도도 너 참전사 똑같이 해라. 그 상당히 어렵지.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적게 주는 우리 돈을 줘가지고 지원해줘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의원님들이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도의원님들 상의해서 시군에 형편서 똑같이 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리언님. 예, 감사합니다. 신혜광 의원님께서는 미활용 중이거나 매각이 어려운 폐교 증가에 대한 계획과 대책, 또 폐교의 무단 사용, 허가 목적 외 사용, 계약금 이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폐교 활용 방안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 기구 설치 또는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폐교가 늘어나고 또 폐교 관리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시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등 경북 농업인들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활용 중이거나 매각이 어려운 폐교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폐교는 731개교이며 그중에 매각된 490개교를 제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241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74개, 대부 110개교, 미활용 폐교는 57개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활용 폐교는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특성상 상안오지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많이 분포되고 있어서 활용이 어려움이 있지만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건이 좋은 폐교는 자체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황남초등학교의 발명 체험교육관, 노월초등학교의 한국교육센터를 개관했으며 안전체험관, 수학체험센터, 심지어는 우리 경북에서 특별히 우리가 공연을 해서 오토 캠핑장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릉도의 장문분교장의 독도 교육원, 또 인봉초등학교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미래시급교육과 수학문화관 등 폐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다 떨어지는 곳은 교육지원청과 이 시군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폐교를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2년도에는 상주 매호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 23년도에는 영천 고경중학교를 포함한 6개 학교를 지자체에 매각하였고 최근에는 중동중학교를 상주시에, 구성초등학교, 대안각 본교장을 김천시에 각각 매각하여 농촌 공강 정비사업과 철령 귀농 유치원학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또 그 외의 폐교에 대해서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의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 활용 공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자체나 마을에서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폐교의 무단 사용, 허가 목적의 사용, 계약금 미사용 등 이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무단 사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감수위에 공유재산임을 명시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가 목적의 사용과 계약금 미사용에 대해서는 처음 추진 단계에서부터 계약 상대자와 어떤 목적으로 해당 폐교를 사용할지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등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교를 매입을 했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폐교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고유 폐교와 특약 등기한 매각 폐교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목적의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폐교 활용법에 의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 방안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 또는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가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심의회 위원을 내부 관련 공무원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폐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업체, 정책연구의대, 전담기구 구성, 타시도 우수 사례 벤처마킹 등에 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 사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의회에서 10개 정도를 우선 선정하여 자체 활용이나 지자체 협의를 통한 매각, 일반 입찰 매각 등을 추진하여 미활용 폐교가 지역 주민과 홍역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